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흐름을 지금부터 읽어볼 텐데 먼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내성 강한 시장입니다. 내성이 강한 시장. 어떤 것에 대한 내성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지금 흐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또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어제 매도를 했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에서는 좀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매도 규모 자체는 크지를 않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전체적인 포지션 자체는 어제와 같이 매수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조 원 가까이를 우리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내놨죠. 근데 이제 그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은 MSCI 이제 리밸런싱과 관련된 비중 축소 물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또 들어오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MSCI 리밸런싱 물량 자체가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은 좀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 매수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수급적인 부분이 매수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들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매도 물량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액티브 자금들도 이제는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시장이 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런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시장의 악재들을 좀 소화하는 이런 내성이 좀 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물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글로벌 증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 가지고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우려감은 확실하게 한결 낮아졌습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늘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악재든 호재든 시장에 노출되는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호재의 강도라든지 악재의 강도도 낮아진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시장의 리스크가 노출된 게 3월 달부터니까 상당 부분 시장에 2달 이상 이제 노출이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 연준이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잉여 유동성을 흡수를 했습니다. 영래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한 4천억 달러를 한 번에 지금 흡수를 했거든요. 사실 시장에서 테이퍼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연준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써서 실제로 테이퍼링이 언제 할 것인지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이 절대 전략이나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테이퍼링에 집중할 이유는 없다. 테이퍼링을 그렇게 우려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미 연준은 사실상 지금 테이퍼링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금줄을 잉여 유동성은 지금 조금씩 흡수를 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영래포. 이게 이제 4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지금 연준이 매달 한 1,200달러를 채권을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데 이걸 이제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400억 달러 정도가 단기 자금 시장에 장기채를 사는 거에 들어갑니다. 한 400억 달러는 이제 모기지고 나머지를 이제 장기채를 사는 건데 한 달 동안 사는 물량의 10배를 하루에 그냥 다 흡수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오히려 테이퍼링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지금 미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가 지금 안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안 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연준이 이미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잉여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고 그 유동성이 이제 잉여 유동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잉여 유동성을 지금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만약에 자극이 됐다면 달러화도 강세가 그러니까 이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달러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달러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역시도 지금은 안정화, 오히려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장이 이제 테이퍼링까지도 좀 내성을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연준의 테이퍼링 이야기, 그래서 이제 6월 FOMC 회의에 대한 테이퍼링 이야기를 굉장히 겁내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와도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의 충격이 안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시장에 대해서 좀 이 매도 포지션,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올라가는 상승장을 또 한 번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4월 말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5월 달은 물가 때문에 한 5월 둘째 주까지는 충격을 줄 수 있다. 왜냐면 그때 이제 CPI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충격을 줄 수 있고, 오히려 CPI 지표가 세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좀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을 거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이른 썸머 랠리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지난주가 이제 이른 썸머 랠리가 나오는 그 시점인데, 지금부터 보면 딱 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급격한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미국의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다시 급락을 한다, 추세적인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상방 쪽이 조금 더 포지션을 두는 게 맞다.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변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잭슨홀 미팅에서 잭슨홀 미팅이든 아니면 9월 FMC에서 분명히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할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오겠지만 이게 단기적인 충격이지 오히려 더 잘 갈 겁니다.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금리 테이퍼링이 마무리되고 나서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의 시간이 우리가 더 명확해진다. 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사라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은 단기적인 충격이지, 그리고는 또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이 부분은 2013년에 우리가 테이퍼링을 경험하면서부터도 느꼈습니다. 테이퍼링 텐트럼 이후에 오히려 달러는 계속 약세, 그다음에 국채 역시도 금리는 또 안정화를 찾았던 부분, 그다음에 시장은 올랐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 좀 상기시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지나치게 시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여전히 매수 쪽에 포지션을 두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 썸머 랠리 계속해서 그 관점을 유지를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